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서린의 공인노무사 변호사 조석영입니다. 올해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이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대상이 되냐, 그러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대상이 되냐는 게 뭐냐면은 회사가 나한테 불리한 처분을 한 게 맞냐, 그거를 좀 판단하는 기준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상 적격, 이게 사용자가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게 맞는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일단은 단순한 명칭이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를 해야 되고, 지금 적극적 행위, 인사 발령과 징계 이런 것도 아니라 이제 소극적 부작위, 승진 누락, 업무 미부여도 이 적격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외 대상, 단순 인사평가, 내부 결재 이런 경우들, 정년, 폐업 등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차가 이제 예전에는 이 대상 적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죠. 각하로 봤는데 이제는 대상 적격이 없으니까 기각하겠다. 일단 실체 판단은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 적격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인지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단순 지시, 업무 변경, 때로는 경고는 이제 대상 적격에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단순 해고 위협 이런 것들은 대상 적격에 포함되지 않고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보, 그 밖에 징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단순 지시나 업무 변경은 징벌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업무 변경을 통해서 어떤 불이익이 처분이 생겼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상 적격에 포함이 되겠죠. 명칭보다는 불이익한 실질적 처분 판단 원칙이다. 형식적 면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 A를 과장으로 승진시켜요. 팀원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과장이에요. 혼자서 근무하고 작은 골방에 책상만 하나 덩그러니 있어요. 이건 승진이지만 사실상 이건 벌이잖아요. 나가란 얘기처럼. 이런 경우에는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형식적으로는 승진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따돌림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제 신청이 된다. 적극적 처분, 인사, 징계 이런 것도 보면 해고, 정직, 감보, 견책, 경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부당해 구제 신청에 이제 대상이 되는데, 전보, 전직, 배치 전환, 전적, 휴직 명령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임금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 명령도 구제 명령 신청에 대상이 된다. 다만 승진 누락, 업무 미부여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승진이 누락돼서 그 이유가 어떤 나에게 예를 들어서 괘씸죄가 걸렸거나 어떤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걸 입증해 해낸다면은 그것도 구제 대상이 분명히 될 수 있고요. 업무 미부여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미부여하는 것도 근로자는 일을 하고 그 일에서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하는 거라고 지금 법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업무 미부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작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구제 신청이 된다. 대기 발령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 발령이 징계 절차를 위해서 잠정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다른 곳에 승진해서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 승진의 자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대기 발령을 시켜놓고 그 자리가 날 때까지 임금을 주면서 대기 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가장 큰 게 대기 발령의 구제 대상이 되는 가장 큰 기준은 일단은 불이익한 처분에 임금의 감소가 있는지, 징계 처분의 사전적 과정인지, 이런 경우에는 구제 대상으로 봐서 판단을 한다. 그다음에 단순 인사평가는 처분이 아니다. C등급이다. C등급을 계속 매겨가지고 당신은 저성과자로서 더 이상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 나가달라. 통상적으로 해고한다. 당신은 능력이 없어서 해고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인사평가가 누적돼서 이 사람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C등급 C플레이어라고 하죠. 그 저성과자에 따른 에 대해서 계약 해지하는 것은 징계나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로서 이제 단순한 인사평가 처분이 아니라 평가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내부 의사결정하고 최종 통보를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징계를 할 거다라는 게 구제 대상이 아니에요. 징계를 할 거고 징계 처분을 했다
할 거다가 진행을 할 거다가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선 구제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징계 처벌을 한 사실, 징계 통보서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거는 내부 전 단계와 완성 단계, 그 목적이 완성됐죠? 징계의 목적 완성 단계. 거기서부터 그거는 구제 대상이 된다. 징계를 할 거다라는 단순 경고는 구제 대상이 아니다. 이제 구제의 이익과 실현 불가능의 법리가 있는데 원직 복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직 복직 불가능하지만 뭐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금전 보상의 명령이 있다고 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절차적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구제 대상이 아니면은 그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그게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구제 대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한다라고 끝냈는데 이제는 구제 대상 이익이 아니더라도 실체 판단을 한다. 각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기각 판단을 한다. 그런 게 좀 달라진 내용이고요. 최종 점검. 사용자의 구체적 처분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처분이 법률상, 사실상,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불이익이 있느냐? 내부 의사 결정 통보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최종적인 처분이 내려졌느냐? 그 다음에 단순 평가나 실현 불가능한 재해 사유가 없느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서 구제 신청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당한 일이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해질 수 있느냐, 해결해질 수 있는 대상이냐, 그게 구제 신청 대상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